28번 집단 유형별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지지 집단은 유사한 문제와 욕구를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유대가 빨리 형성된다. 지지 집단은 그렇게 되죠. 그 다음 성장 집단 참여자들의 자기인식을 증가시켜 개인 잠재력을 최대화에 초점을 둔다. 치료 집단은 총 5개가 있죠. 치료 집단에서 지지 집단, 성장 집단, 교육 집단, 자조 집단, 이게 다 전부 성장 집단, 치료 집단을 보면 되겠죠. 치료 집단은 성원의 병리적 행동과 외상 후 상실된 기능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둔다. 교육 집단은 지도자가 집단 성원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자조 집단은 전문가의 의도적으로 집단을 구성하여 정서적 지지와 문제 해결한다. 자조 집단은 전문가가 필요가 없죠. 전문가와 사회복사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에 대해서 생생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유형별 특성. 집단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 집단은 공통의 관심사. 이게 아주 핵심이죠. 그 다음에 공동의 목표. 달성에 지속적인 상호작용. 두 사람 이상의 집합이다. 집단은 2인 이상의 일정한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성원들은 소속감과 공통의 목적이나 관심사 가지며 성원들끼리 정서적 결속과 함께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성원의 기능과 역할에 주체하는 기본을 갖고 인간의 집합체다. 자, 1차 집단이 있거든요. 그건 가족이나 친구, 소규모 집단, 뭐 동아리랄지 또래 집단이랄지 그런 게 그 또래 집단 아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적으로 발생해요. 2차 집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형성된 집단이다. 인적 집단이죠. 그 다음에 자연 발생적 집단은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나 인간관계에서 매력 혹은 성원 욕구 등의 기초로 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다. 주로 가족 같은 데가 많이 그렇죠. 인위적으로 형성 집단, 외부 영향이나 개입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집단이다. 자, 치료 집단.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치료 집단은 총 5개로 보거든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지 집단은 삶에서 장차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대응을 위한 대처 기술을 발전시키고 삶의 위기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혼 가정이나 취업 아동의 모임, 암 환자 가족 모임, 한부모 가족 모임 등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토론하고 정보를 공유한다. 여기서 정책도 제안하고 그렇겠죠. 교육 집단, 성원들의 지식과 정보 및 기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교육 집단, 입양 부모의 집단, 미혼 성인 집단, 부모 역할 집단. 그 다음에 성장 집단은 자기인식과 증진을 통해서 사고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결혼생활 향상 집단, 참 만남의 집단, 잠재력 개발 집단, 퇴직 준비 집단, 치유 집단. 집단 성원 스스로 행동을 바꾸고 개인적 문제를 완화시켜 대처할 수 있는 원조하는 사회적 외상이나 건강상 외상 이후에 원상 회복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원상 회복.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를 들면 정신역동 치유 집단, 인지행동 치유 집단, 금연 집단, 공황장애 치료받는 외래 환자 집단 등이 거기에 해당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화 집단이 있는데요. 사회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단 성원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배우거나 증진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사회훈련 집단, 사회기술 훈련 집단. 이게 지역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해서인데, 정신장애인들 집단, 자기훈련 집단, 태어난 정신장애인을 사귀어 모임. 정신장애인들 자꾸 입원했다 퇴원했다 반복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바로 태어나자마자 지역사회에 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사회교수를 위해서 사회복귀시설에서 충분히 그 훈련과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지역사회에서 다시 유입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치집단. 자치집단은 병동이나 시설 거주자들이 서로 전문가의 처우 받았을 때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거나 권리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장애인시설 같은 데 자치집단 있죠. 그럼 자기 권리 주장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드는 집단이죠.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을 하시고 갈등 해결 기술을 배우게 된다. 예를 들면 병원이나 시설 입소자 등의 자치집단. 그 다음에 마지막 여가집단이 있는데요. 여가집단은
요거 활용을 초점에 두는 집단이다. 스카우트 할 때는 클럽 활동 등이 근원이 된다. 즉 예를 들어서 악기 연주나 등산, 여가 활동 등이 그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집단은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이 있는데요. 가업 집단과 치료 집단 한번 구분 한번 해봅시다. 자, 치료 집단과 가업 집단은 목적은 뭐냐면 성원들의 사회적 정서적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죠. 치료 집단, 아까 우리 5개 이야기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가업은 어떤 특수한 가업이나 목표였어요. 이게 일시적으로 프로젝트 팀이라고 보면 되겠죠. 결속, 집단 성원의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이것이 결속되는 것이고, 업무에 따라 가는 것이고, 업무에 따라 결속되는 것이고, 역할, 이것은 상호작용이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이나 혹시 임명장 같은 거, 그 다음에 의사소통은 서로 개방적이죠. 치료 집단은 개방적이어야 되죠. 여기는 개방적일 필요는 없죠. 가업에 따른 토론하고 초점이 맞죠.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집단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거나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공식적인 채널이죠. 그 다음에 공식적이나 공식적인 안건이나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다. 공동의 관심사, 그 다음에 필요한 재능, 전문성, 노동부에 따라 결성된다. 이건 자기 노출이 높아야죠. 그래야 이게 서로 공유가 되니까. 여기서 높을 필요도 없죠. 자기 일만 하면 되니까. 비밀 보장, 개인 수준에 따라 처리되거나 집단 내에서 유지된다. 외부 유출되면 안 되겠죠. 개인적으로 처리될 수도 있지만 공개되기도 한다. 평가, 집단성의 치료적 목적 성취에 따라서 성공 여부된다. 자기가 어떤 목표를 잡고 집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을 제안했다든가 그것이 달성되면 성공하는 것이고, 과업이나 의무상의 결과물에 따라 평가한다. 어떤 프로젝트 팀의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가가 좋으면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집단 치료별 유형을 봅시다. 저 5개 있다고 했잖아요. 지지 집단, 교육 집단, 성장 집단, 치유 집단, 사회화 집단. 그래서 지지에 따라서 삶의 장치에 일어난 사건을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대책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사고들의 삶의 위기를 대처하는 것이다. 암치료 집단,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혼한 부부의 자녀로 구성된 집단. 이혼한 부부의 자녀들이 좀 앞으로 살아가는데 막막하잖아요. 어떤 스티그마도 있고,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다 구성해갖고 서로 자체적으로 정보도 교환하고, 대응 방법도 서로 연구하는 것이죠.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에 따른 공유하는 한부모 집단. 한부모 집단에서 참 힘들죠. 살아가는 게.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서. 그 다음에 암 환자 가족 모임. 교육 집단. 집단 성원들의 지식과 정보를 기술 양성해서 목적이다. 자기 노출이 낮죠. 거기서 내 공부만 성취하면 되는 것이니까 내가 어떻게 공부했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청소년 성교육 집단, 입양 부모의 집단, 그다음에 성장 집단, 자기 인식 증진과 사고의 변화에 치료보다는 사회 정서적 건강을 증진한다. 참 만남의 집단, 퇴직을 준비한 집단, 잠재력 개발 집단, 치유 집단, 행동 변화와 이게 개인의 행동 변화, 개인의 문제와 완화나 제거 목적이다. 자기 노출이 높고 사회복사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된다. 금연 집단, 약물 중독자 집단, 외래 환자나 대상으로 한 정신치료 집단, 사회 집단, 사회적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고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목적이다. 사회기술 훈련, 자치 집단, 여가 집단 여기에 포함됩니다. 결핍 아동을 대상으로 한 활동 집단, 태어난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사교 집단 등등이 이게 해당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업집단이 뭔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업집단은 조직이나 기관의 문제를 해결책, 어떤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혜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어떤 거 있냐면 프로젝트 팀, 처리위원회, 직원발전집단, 자문위원회, 이사회, 대표위원회, 행정집단, 협의체, 사회행동집단 등, 또 사례회의 등. 자주집단은
전문가 도움보다는 집단 생활의 경험에 기초된다. 왜? 자주집단 전문가가 필요 없죠. 사회복지가 다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주집단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치료집단, 단체의 구성원들의 집단이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치료집단, 네, 이렇게 팀 프로젝트 회의를 이렇게 한다. 또 이거 실질적인 모습이고요. 이렇게 팀 구성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의도 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29번. 집단 역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하위 집단은 집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개입하여 만들어지지 않도록 한다. 하위 집단이라는 것은 우리 조직체계에 보면은 하위 집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나 뭐 군사들과 마찬가지고 군대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중대장이 있으면 소대장이 있고 소대장이 있으면 그 밑에 하위 집단 내후관장, 분대장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대장 역할을 하는 사람, 내후관장이나 그런 사람 사회복사라고 보면 되는데 그 집단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내후관장이나 소대장들이 역할이 큽니다. 그 사람을 사회복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개입을 해야 됩니다. 2번 집단 성원 간의 직간접 의사소통을 격려하여 집단 역동을 발달시킨다. 응집력이 강한 경우 집단 성원들 사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그렇죠. 응집이 강해지면 그들끼리 하이집단이 똘똘 뭉쳐지는 것이죠. 개별 성원의 목적과 집단 전체의 목적 일치 여부에 따라 집단 역동이 달라진다.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때 집단은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2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단 역동이라는 것이 뭐냐 보면은 집단 역동이라는 것은 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뭐 A부터 Z까지 모두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집단 상담에 참여하는 구성원끼리 이야기도 하고 친밀감을 맺기도 하고 서로 이야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고민을 나누거나 해결하는 것처럼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체적인 상호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 구성원끼리 모여가지고 전체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집단 사회복지 실천에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는 집단 역동 구성 요소, 그다음에 집단 구성원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야죠. 집단 지도자나 리더자가 있어야 되죠. 그다음에 프로그램 활동이 있어야 됩니다. 즉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가 필수적입니다. 집단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집단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목적을 달성하고 적절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은 집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지 그 집단 자체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목적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야지.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해야지. 그 목적하고 달리 집단 자체 자기 구성원끼리 모여서 하면 그것은 동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집단 역동의 하위 집단 형성. 집단의 조직은 집단들 간의 일이 분담하여 효과적으로 목적을 달할 수 있게 하며 또한 주요한 기능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 불가결하다. 꼭 필요하다 이거죠. 하위 집단은 보통 3개로 이루어지는데 그 이상의 집단도 구성된다. 집단 활동은 암암리에 큰 하위 집단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실 말해서 어떤 조직이 있으면 하위 집단에서 다 일을 하죠. 그래서 하위 집단의 감정이 집단 문제 해결에 바람직한 대인관계로 발달이 되지 않을 경우 그럴 때가 있는데 이게 목적에 벗어나게끔 하위 집단이 그 반대로 가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프죠. 그래서 하위 집단의 작용에 대해서 항상 조심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그 집단의 조직 구조적인 걸 좀 볼까요? 이 부분이 벌써 2개, 3개 정도. 2개, 3개 정도가 하위 집단이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위 집단. 이렇게. 이 부분들이 다 일을 하고 활동하는 것이죠. 이분들은 이제 관리자가 되는 거고. 최종 승인자가 되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분대원들, 이게 군대에서 가장 하위 집단이라면 분대원이거든요. 이분들이 전쟁을 다 나가서 승리를 하느냐 실패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역동은 상당히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